뭐 너무나 쉬운 답이겠지만 자본의 성격이 워낙에 약탈적이다. 상업자본, 생산자본, 투기자본, 금융자본. 근데 론스타는 그중에 마지막 약탈적 금융자본.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투쟁이다. 자본에 대한 자본의 약탈에 대한 노동자 투쟁밖에는 없다. 뭐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지정 토론자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안 오셔서 자료로 대신하고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동성 노동당 파주 지역위원회 동지의 토론문이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토론자 노동당 노동자 정치행동 전원배 동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발제문을 제출하지 않아서 책임을 다하지 안 한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발제문 없는 토론자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보내드린 거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슬럼 지구를 뒤덮다 그 책 표지부터 좀 띄워주시죠. 예, 지금 온통 뉴스를 틀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관계로 해서 조용할 날이 하나도 없죠. 무시무시한 인플레와 그 인플레를 교묘하다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데 미국은 그 인플레 잡는다는 명분 아래 고금리를 밀어붙이면서 아까 신재길 동지 발제문에 나오듯이 미국이 고금리로 밀어붙이는 순간 수많은 나라는 외환 위기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이 IMF 같이 외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보도가 약 한 달 반 전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그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KBS 경제 방송을 제가 즐겨 듣는데 나름 똑똑한 경제부 기자들이 나와서 블룸버그 통신 미친 거 아니야? 쟤들 왜 저래?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거든요. 근데 딱 한 달 만에 이거 실제 상황이네. 우리 외환위기에 닥칠 수 있겠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미중의 패권 투쟁 이런 이야기로 도배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고금리로 인한 한국 금리 인상이 계속 연이어지면서 우리는 아직 빅스텝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제 대출자들이 지금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집값은 폭락하고 또 이런 그 엄청난 위기 상황이 지금 날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 굉장히 이런 얘기했다 제가 욕을 좀 처먹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배부른 자들의 투쟁일 수도 있다.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은 론스타에서 털려나가는 불을 보면서 분기탱천하셨는데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저소득 국가들 그러니까 1979년 그때 지금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부죠. 폴 볼커가 어마무시하게 금리를 인상하는데 6년에 걸쳐서 21%를 인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요동을 치는데 그때 박살난 나라들이 어디냐면 소위 그 당시엔 제3세계로 불렸어요.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자원 국유화하고 나름대로 살만했어요. 그 민족주의 열풍이 부니까 죄송합니다. 그 민족주의 열풍이 부니까 그런 힘으로 농수산물 시장도 막아놓고 그리고 자국 내 농산물 우리도 옛날에 줬잖아 농업보조금. 우리 뭐 사실상 그 쌀값 보정 이런 게 농업보조금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200억 불이었던 외채가 한순간에 600억 불이 되면서 다 파산합니다. 그때 IMF하고 세계은행이 인자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니네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만이 IMF 구제금융을 주겠다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유화된 자원을 민영화해라.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결국 외국 회사들이 다 먹습니다. 두 번째, 농업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농수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슬럼 지구를 뒤덮더라가 한국에 2007년인가 번역된 책인데 제가 저걸 꼭 권합니다. 그래갖고 어마무시한 농촌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IMF나 세계은행이나 나름대로 유엔이나 이놈들이 다 공모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초급 목표하고라도 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전혀 아닌 슬럼이라고 불리는 멕시코 시티라든지 뭐 뭄바이 이런 세계 제3 저소득 국가에 가면은 어마무시한 슬럼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경제학자들 그들의 수입원이 무엇인가를 모른대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까 신재길 동지 얘기대로 의제자본이 발생되는 거는 결국 그 생산에 투자했을 때 이윤율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2, 30억에 이르는 그 소위 소비할 수 있는 힘들이 몰락해 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결국은 금융투기 쪽으로 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론스타라는 뭐 4조, 7조 엄청난 돈이지만은 그게 털렸다고 한다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저때 다 털려버리거든요. 완전히. 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어마무시한 기아와 빈곤과 죽음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우리나라가 닥칠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닥치고 있는 특히 대출낸 이런 분들이 그리고 부동산에 무리하게 했던 분들이 닥칠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굉장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은 저 제3세계 슬럼으로 불렸던 부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완전히 직격탄을 또 맞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요즘은 저 단위를 저소득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식민지 경험이 있는데 신흥공업국이 안 된, 즉 OECD 가입하지 못한 그런 나라 전반을 부르는 명칭이 너무 복잡한데 요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소득 국가의 3분의 2가 지금 국가 부도 상태입니다. IMF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시위와 권력 붕괴 현상이 벌어진다. 아마 이 절정은 내년 봄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밀가루들을 다 먹는 동네들인데 대부분이 거기서는 도저히 지금 방법이 없어요. 폭동 외에는. 그게 아마 지구촌을 내년부터 엄청나게 달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털린 지구촌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신음하고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또 털고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신흥공업국이 돼서 여기저기서 액수 차이는 나지만 엄청 털어먹고 다닙니다. 아, 욕이 나올 뻔했는데 자제가 됐네요. 엄청 털고 다닙니다. 지금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일본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베트남 가서 한 행동을 얘기 안 하듯이 그게 저는 운동가의 마인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미국의 고금리 즉 러우 전쟁을 매개로 해서 꽃놀이패 같이 사용하면서 엄청난 고금리로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세계에 전가시키는 이 현상에서 최대 시상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와중에 한국 우리가 팔아먹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무기 수출국 4위입니다.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 노동운동 내지 우리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미제가 표현이 이상하네. 미국 등등 이런 그 사모펀드들이 우리를 털고 무지막지하게 하는 짓도 우리는 비판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또 그들과 어떤 중간고리가 돼서 다른 데를 또 얼마나 휘젓고 다니고 있고 공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 속에서 어떤 운동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